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저와 함께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처음엔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했어요. 며느리와 좀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의 행동은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 과도한 간섭과 집착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셔서 급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 아버지가 갑자기 속이 안 좋으신 것 같아. 너희 둘이 와서 좀 도와줘야겠다. 남편과 저는 부랴부랴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도착하는 시아버지는 멀쩡히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속이 안 좋으신 건 맞는데 그냥 같이 밥 먹고 싶어서 불렀다라며 웃으시더군요. 당황스러웠지만 처음엔 그럴 수 있다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또 한 번은 시어머니께서 냉장고가 고장난 것 같다며 당장 와줄 수 있겠냐고 하셨습니다. 정말 고장이 났다면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와 남편이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장은 아니고 냉장고가 너무 꽉 차서 정리 좀 하려고. 근데 너희들이 있으면 금방 끝날 것 같아서 부른 거야. 결국 우리는 냉장고를 정리하고 밀린 설거지까지 도맡아야 했죠. 더 황당했던 일도 있었어요. 어느 주말 저희 부부가 오랜만에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집 보일러가 이상해서 좀 봐줘야 할 것 같아. 네 남편은 손재주가 좋으니 한 번만 봐주라. 이번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갔는데 시어머니는 그날 말끔하게 차려입고 계셨습니다. 알고 보니 보일러 문제는 거짓말이었고 그냥 온 가족이 함께 외식하러 가자고 부르셨던 거였어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주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것도 사전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오시곤 했죠. 제가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던 날에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어디 나가려고 했어? 내가 왔는데 약속을 취소하면 안 될까? 라며 눈치를 주시거나 아예 그 약속에 나도 같이 가면 되잖아. 라고 하시더군요.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는 항상 저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셨지만 그 방식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계속 시어머니가 이러니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래. 무슨 일이니? 가까워지려고 하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요. 솔직히 너무 자주 오시고 이렇게 부르시면 제가 조금 불편하거든요. 아이고, 네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난 그냥 네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건데. 정말 딸처럼 생각하고 있거든. 결혼하고 나면 시어머니랑 며느리 사이는 멀어진다는데 난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서 나름대로 노력한 건데 네가 불편하다니? 어머니, 제가 어머니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저도 어머니랑 잘 지내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때 옆에 있던 남편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얼마나 너를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엄마가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잖아. 그냥 네가 조금만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자기야. 자기까지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 나는 조금 힘이 든다고. 힘들긴 뭐가 힘들어. 네가 엄마를 시어머니로만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냥 장모님처럼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면 이해 못할 게 뭐가 있어? 지금 엄마 얼굴을 봐라. 너무 서운해하잖아. 좋은 분위긴 했어요. 정말로요. 시어머니가 저와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건 느껴졌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집에 오셔도 막 이것저것 간섭을 하시거나 잔소리를 늘어놓으시는 분은 아니셨어요. 그런데 며느리라면 다 알지 않을까요?
시어머니가 불쑥 찾아오면 얼마나 난감한지, 그리고 그 앞에서 말 한마디도 조심조심 해야 한다는 걸요. 시어머니를 우리 엄마처럼 생각하라는 남편의 말은 솔직히 너무 황당했어요. 아무리 좋은 분이라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잖아요. 우리 엄마처럼 편하게 대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건데 왜 그걸 이해 못하는지 답답했죠. 그런데도 남편과 시어머니는 한 목소리로 저에게 이해하라며 다 너를 위해서다 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도 똑같은 상황을 겪어봐야 하지 않을까? 내가 겪는 이 불편함이 어떤 건지 똑같이 느껴보게 해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때 떠오른 건 바로 제 남동생이었죠. 제 남동생은 제 동생이지만 정말로 답 없는 애예요. 술을 워낙 좋아해서 죽으면 술독 밑에 묻어달라고 농담 삼아 말하던 애죠. 얼마나 술을 좋아하냐면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도 술자리를 열자고 먼저 나서는 게 제 남동생이었어요. 반면 우리 남편은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술자리를 불편해하고 웬만하면 피하려는 사람이죠. 결혼하고 처음 제 남동생이 남편을 봤을 때 이런 말을 했던 게 기억나요. 와, 매형이 생겼다니 너무 좋다. 이제부터 술 친구는 매형이다. 야, 매형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만약 매형한테 술로 덤비면 내가 네 다리 몽둥이로 부러뜨릴 거야. 그렇게 엄포를 놓았었죠. 그런데 이번엔 얘기가 달랐어요. 저는 직접 남동생에게 제재를 풀어줬습니다. 네가 매형하고 친해지고 싶은 만큼 들이대봐. 매형이랑 술 마시고 싶다며. 이번엔 내가 뭐라고 안 할게. 남동생은 그 말에 신이 나서는 진짜지? 누나 진짜로 뭐라고 안 할 거지? 하더니 곧바로 남편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제가 만든 이 작은 복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남편이 저처럼 불편하고 답답한 경험을 하게 되길 바라며 저는 속으로 혼자 웃었어요. 이제 남편 차례니까요. 남동생에게 제재를 풀어주자 그는 정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남편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동안 눌러왔던 친해지고 싶은 욕망이 폭발한 듯 했죠. 매형, 오늘 시간 어때요? 집 근처에서 한 잔 어때요? 매형, 제가 맛있는 고깃집 알아봤는데 같이 가요. 제가 쏠게요. 매형, 매형, 이번 주말에 축구 보러 가실래요? 제가 표 구했어요. 그는 건수만 있으면 남편을 찾아다니며 온갖 핑계를 만들어냈고 심지어 우리 집에도 아무 예고 없이 자주 들렀습니다. 누나, 매형 집에 있어? 나 매형이랑 술 한잔 하려고 왔어. 그러고 소파에 털썩 앉아서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벌떡 일어나 반갑게 외쳤죠. 매형, 오늘 술 한잔 해야죠. 제가 딱 좋아하는 거 사왔어요. 빨리 씻고 나와요. 남편은 처음엔 무척 당황스러워했지만 그래도 어찌저찌 술 한두 번 함께 마셨습니다. 하지만 남동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친해지고 싶은 열망이 지나쳐 아예 남편에게 매달리듯 행동했습니다. 남편이 야근이라도 있는 날엔 남동생이 전화로 물었죠. 매형, 야근 끝나고 저랑 한 잔 어때요? 제가 기다릴게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남편도 점점 피곤해 보이더군요. 그리고 결국 어느 날 저에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기야, 나 진짜 너무 힘들어. 뭐가? 자기 동생 있잖아. 너무 불편해. 아니, 나도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이렇게 급격하게 친해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술 마시는 것도 솔직히 고역이고 조금 천천히 친해지고 싶어.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치는 건 좀 그렇잖아. 그래? 천천히 친해지고 싶어? 이런 말 내 동생이 들으면 서운해할 것 같은데. 아, 그래, 그래. 미안하다. 내가 내 입장이 되어보니까 이제 알겠다. 그래, 자기 힘들었겠다. 이해 못해줘서 미안해. 나도 엄마한테 말을 할 테니까 자기도 말 좀 해줘.
나 이러다가 위에 빵꾸 날 것 같아. 내가 너무 자기 입장을 몰랐던 것 같아. 미안해. 이제 알겠어. 엄마가 자기를 너무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아. 내가 말할게. 그리고 자기 동생은 제발 조금만 말려줘. 너무 힘들어. 남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한편으론 서로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된 것 같아 마음이 조금은 놓였습니다. 결국 저와 남편은 중재에 나섰습니다. 남동생에게는 제가 단단히 말했죠. 이제 그만하라고. 그리고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혼생활이 있으니 이해를 좀 해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동생은 제 말을 듣고 멈췄지만 시어머니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찾아오시는 일은 줄었지만 그 대신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전화를 처음 몇 번 받을 때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겠거니 싶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네가 뭐하고 있나 궁금해서. 별일 없는데요? 왜 전화를? 그냥 네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네 목소리가 듣고 싶더라고. 처음엔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전화가 하루에도 여러 번 오더군요. 밥 먹었니? 오늘 날씨가 좋더라. 산책은 했니? 그 드라마 봤니? 요즘 재밌더라. 심지어는 제가 전화를 못 받을 경우도 있잖아요. 일이 바쁘거나 잠깐 휴대폰을 두고 있을 때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왜 전화를 안 받아? 바빴니? 무슨 일 있었어? 하고 걱정 반, 서운한 반의 목소리로 다시 전화를 걸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될 정도로 전화가 계속 이어졌어요. 어머니, 지금은 제가 좀 바빠서요. 이따가 전화 드릴게요. 언제 다시 할 건데? 확실하게 시간을 알려줘야지. 그러고 끊으시나 싶었지만 30분 뒤에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끝났어? 이젠 통화할 수 있지? 내용도 딱히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정말 그냥 저와 통화를 하고 싶어서 제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를 하신 거였죠. 너랑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네가 시댁 식구라고 해서 거리 둘까 봐.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다. 찾아오거나 오라고 하지 않으시는데 이젠 전화로 저를 옥죄어 오시더군요. 좀 그만할 때도 되었는데 시어머니의 전화 공격은 좀 너무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은 정말 평범하게 지나갈 하루였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밀린 드라마를 보며 쉬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헐레벌떡 집에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숨을 헉헉거리며 문을 잠그라는 거 있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문 잠가! 지금 당장 잠가! 남편의 다급한 표정을 보니 긴박한 상황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의아해할 틈도 없이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띵동띵동, 띵동띵동. 초인종 소리가 거의 끊이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 한 손으로 버튼을 누르고 있는 것처럼요. 누구야? 제가 물었죠. 남편은 초인종 쪽을 힐끔 보더니 얼굴이 하얘지더군요. 엄마야. 어머니? 문 열지 마! 절대 열지 마! 제발 문 열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엄마가 그냥 돌아가게 둬. 그런데 상황은 점점 더 난리가 나는 분위기였어요. 초인종 소리는 계속됐고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열어! 당장 문 열어! 열라니까! 저는 당황했어요. 설마 어머니를 문 밖에 두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다시 물었죠. 대체 왜 그러는 건데? 어머니 왜 저러셔? 내가 엄마 핸드폰을 들고 왔어. 뭐? 핸드폰을? 너 힘들다며 엄마가 전화 너무 자주 한다고. 그래서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엄마 몰래 훔쳐오려고 했는데 그런데 들켰어. 그래서 지금 엄마가 따라온 거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남편이 핸드폰을 가져왔다니. 이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순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는 거예요. 열어라. 내 전화기 내놔. 네가 뭔데 내 걸 가져가.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문을 열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뜨고 집 안으로 달려 들어왔어요. 전화기 내놔. 지금 당장. 남편은 시어머니가 달려드는 걸 피해 이리저리 도망다니며 핸드폰을 꽉 쥐고 있더군요. 둘은 집안을 거의 운동장처럼 뛰어다녔어요. 시어머니는 소리 질렀죠. 이놈의 새끼가? 왜 내 전화기 들고 가? 너 미쳤어? 빨리 내놔. 안 줘. 안 줘. 이거 안 줄 거야. 엄마가 이러니까 내가 피해를 보잖아. 내가 이거 다시 돌려주면 또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괴롭힐 거잖아. 뭐? 내가 괴롭힌다고? 뭔 소리야? 귀결 엄마 전화기 내놔. 내가 그냥 도둑놈을 키웠네? 너 정말 왜 그래? 어? 왜 엄마 전화기를 들고 튀냐고? 남편은 소파 뒤로 숨으며 계속 말했어요. 절대로 전화기를 줄 수 없다고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할 말을 잃었어요. 마치 애들이 숨바꼭질이라도 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포기할 기미가 없었어요. 급기야 주방 쪽으로 가더니 후라이팬을 들고 남편을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내놓지 않으면 혼난다. 네가 내 아들이라도 용서 안 해. 그날 밤 두 사람의 숨바꼭질은 한참 동안 이어졌고 결국 저는 남편에게 핸드폰을 돌려드리라고 했어요. 당신이 잘못했잖아. 아무리 그래도 핸드폰을 훔쳐면 어떡해. 결국 시어머니는 전화기를 돌려받으셨지만 저와의 합의로 제 번호를 지우시는 걸로 끝을 맺었어요. 아들이 전화기까지 훔쳐가는 걸 보고 나서야 그동안 저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주셨는지 깨달으신 것 같았어요. 사실 처음엔 제가 너무 예민한가 싶기도 했는데 남편이 직접 나서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시어머니께도 적잖은 충격이었나 봐요. 그 후로 남편은 제게 가끔 농담 섞인 진담으로 얘기해요. 만약 엄마가 또 전화하면 이번엔 아버지 전화기도 훔쳐올 거야. 그리고 완벽하게 훔쳐올 거야. 그러니까 제발 처남한테 얘기하지 마. 나한테 술 마시자고 하라고. 알았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웃음이 터지곤 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같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우리 가족 얘기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처음엔 스트레스였지만 지금은 웃음으로 넘길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남편과 시어머니를 보면 정말 코미디 한 편을 찍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이제 전화하실 때도 꼭 조심스럽게 물으세요. 우리 며느리 불편한 건 없지? 또 아들놈이 전화기 훔쳐갈까 봐 겁난다. 이런 대화를 할 때마다 너무 웃겨서 배가 아플 정도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시어머니를 더 편하게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얼마 전엔 시댁에 갔다가 잠깐 눈을 붙였는데 글쎄 저녁까지 자버린 거 있죠? 깨어보니 시어머니께서 오히려 저를 깨우시면서 저녁상을 차려주시더라고요. 저도 이제는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고맙고 사랑스럽게 느껴져요. 물론 처음부터 이런 관계가 가능했던 건 아니에요. 많이 불편했지만 서로 조율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쌓이다 보니 지금은 오히려 이런 황당한 일조차 우리 가족만의 유쾌한 에피소드로 남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 덕분에 매일같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만 저는 그래도 이 집안에 들어온 걸 후회하지 않아요. 저희 가족은 조금 독특하지만 결국엔 따뜻함이 넘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제는 제가 먼저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시죠? 요즘 제가 전화를 안 드려서 기다리신 거 아니에요? 아유, 네가 먼저 전화하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또 전화하려다 아들놈한테 혼날 뻔했네. 이제는 시어머니와 대화하는 것도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저에겐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니라 즐거움이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가면서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성장이었으니까요. 정말 저는 운이 좋은 며느리인 것 같아요. 처음엔 믿기 힘들겠지만 지금은 우리 가족이 주는 이런 소소한 행복이 제 인생에서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